자, 이번 시간에는 토목기사 1차 필기시험 6개 과목 중 토질미끼초에 관한 꿀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꿀팁 강의에서 진행되는 주제들은 수험생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수험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또 책에서 해설은 나와 있지만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제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 주제는 유선망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지표면이 있고 요 아래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층인 안반층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 불투층 위에 물이 잘 통과하는 모래나 자갈층인 투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투층 내에 시트 파일, 널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그래요.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대단히 넓은데 이거는 우리 단위 폭당 우리 생각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널말뚝 왼쪽에는 물이 있고 오른쪽은 지표면까지 지하수면이 일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상하류 수위차를 우리 뭐 6m라고 가정을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 널말뚝을 기준으로 왼쪽 지표면상의 한 점을 A점, 오른쪽 지표면상의 한 점을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결론은 A점에 있는 물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B점까지 이렇게 흘러요. 흐름 방향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물 입자가 이동하는 하나의 선을 유선이라고 그랬고, 유선망에서는 여러 개의 유선이 그려지고 고고와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고고와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또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는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으로서 등수두선이라고 말을 하지요. 등수두선. 그러면 유선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해야 될 숫자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유선수, 그 다음에 유로수, 요거는 침투유량 Q 구하는 공식에서 NF라는 변수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 등, 수두, 선수, 그 다음에 인접한 등수도 두 개의 등수선 사이로 이루어지는 면을 등수두면이라고 해서 그 등수두 면수는 침투유량 공식에서 ND라는 변수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전체 유로가 아니고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를 ND로 구해서 침투유량 구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유선수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요거 하나 두 개는 보이는 거 세고요. 숨어 있는 거는 어디? 널말뚝 왼쪽에 지표면상에 있는 물이 널말뚝을 따라서 오른쪽 지표면까지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안반층 왼쪽에 있는 물이 안반층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또 하나의 숨어있는 유선. 그래서 조 그림에서 숨어있는 유선 2개 더해주면 4개의 유선이 있더라. 그 다음에 유로란 인접한 2개의 유선 사이의 띠 모양의 물길이 유로라고 그랬고, 이 그림에서는 단면 형상은 제각각 다르지만 3개의 유로가 있어. 그래서 뭐보다 하나 적은 관계라고, 유로수는 유선수, 그죠? 유로수는 유선수보다 하나 적은 관계로서 4개에서 하나 빼면은 유로수는 3개가 이렇게 구해져요. 그 다음에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등수두선 수는 요거는 각각이야. 하나, 둘. 유선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게 하나인데, 등수는 여기 상류부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다 끊긴 게 제각각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눈에 보이는 등수두선이고, 숨어 있는 거 어디에 숨어 있어? 요 상류축 지표면, 널말뚝 왼쪽에 상류축 지표면상의 모든 점에 단위 중량의 물이 가지는 전수두는 같을 거고, 또 널말뚝 오른쪽 하류축 지표면상의 모든 점에 전수두는 같을 거다. 잠시 후에 한번 구해 볼 거예요. A점과 B점의 수두들을 구해 가지고 전수두 한번 과연 얼마가 나오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2개의 유선 2개 플러스하면은 조 그림에서는 7개의 등수두선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등수두면이란 한 유로에서
인접한 두 개의 등수두선을 이루어지는 요 하나의 면을 등수두면이라고 그랬고,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니까 첫 번째 유로, 두 번째 유로, 세 번째 유로 어느 유로를 취해서 개수를 쉬든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는 동일하게 나와요. 가운데 유로를 한번 볼까요?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지. 그리고 첫 번째 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지. 세 번째 유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다 여섯 개씩 똑같이 나와. 그죠? 그래서 어느 유로를 취하건 개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세기 쉬운 유로 하나를 취해서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를 구해가지고 ND라는 변수로 침투율량 구하는 데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수두면수는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는 우리 앞서 구한 무슨 수보다 하나 적은 관계가 성립해? 그렇죠. 등수두 선수보다 하나 적은 관계. 그래서 7에서 1 빼면 조 그림에서는 한 유로당 6개의 등수두면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선망 문제가 나오면은 요 그림에서 주어진 그림에서 4개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의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이 꿀팁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A점과 B점, 제가 아까 그냥 여기 상류축 지표면, 오른쪽은 하류축 지표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물은 A에서 B로 흐른다라는 말인데 수두를 한번 비교해서 구해볼까? 그러면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하고 한번 A점과 B점의 수두들을 비교해 볼게요. 그죠? 자, A점과 B점은 기준면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점의 단위 중량의 무리 가지는 위치수도 0m, B점의 단위 중량의 무리 가지는 위치수도 0m야. 그 다음 B점에서는 지하수면상이니까 이 점에다가 압력수를 구하기 위해서 피해조미터를 이렇게 꽂으면 물기둥이 하나도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B점의 압력수도 0m, 고로 B점의 전수도는 0m가 되더라. 왜? 토질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속도수도는 0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수도는 위치수 플러스 압력수도만 구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점의 압력수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피해조미터 이렇게 꽂으면은 피해조미터 빨대를 꽂으면 이 지하수면까지 물기둥이 올라갈 거야. 그럼 A점의 압력수도란 피해조미터를 꽂은 점으로부터 피해조미터의 수면까지의 물기둥의 높이가 요 A점의 압력수도라고 그랬죠. 몇 미터야? 그렇지. 제가 6m라고 가정했으니까 6m. 고로 A점의 전수는 6m다. 그래서 이 결과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구한 A점의 전수는 6m고 B점의 전수는 0m이기 때문에 물은 전수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른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토목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는 이거는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잘못된 대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은 전수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A점에서 이 경로를 따라서 B점까지 흐른다라고 우리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A점을 지나는 요 지표면이 상류측 지표면이라고 그랬고 오른쪽 B점을 지나는 지표면이 하류측 지표면이라고 그렇게 미리 앞서 결과를 알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선망의 성질 중에 하나, 요 물이 흘러갈 때 등수선 사이를 흘러갈 때마다 물이 가지는 손실 수도가 발생이 되는데 에너지 손실 수도가 발생이 되는데 손실 수도. 그래서 등수도선 간 수도 손실은 요 물이 흘러간 길이가 다를지라도 기사 수준에서는 이 투수층이 균질 등방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그래서 투수층이 균질 등방일 때는 요 등수도선 간 수도 손실 델타 H는 모두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상하류 수위차 라지 H를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 ND로 나눠주면 등수두선 한 단계 흘러갈 때마다 물이 잃어버리는 손실수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상하류 수위차 6m지요. 요거를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 우리 가운데 유로 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주면 한 단계 갈 때마다 1m씩 물이 가지는 전수도를 잃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상류측 지표면 상의 한 점인 A점의 전수도는 6m 구해놨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이 최초의 6m의 힘을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여기 오면은
한 단계 흘러갈 때마다 물이 가지는 수두를 1m씩 잃어버린다고 했어. 그럼 여기 6m면 1m라면 요 점의 전수도는 5m. 여기 오면은 4m. 여기 오면 3m. 여기 오면 2m고 여기 오면 1m고 여기 오면 0m. 딱 맞아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점을 우리 C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높이를 뭐 5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가정을 해. 그러면 예를 들기를 C점의 간극 수압은 몇 톤 퍼 제곱미터냐 그렇게 해볼까요? 요거. 그럼 여러분들 풀어나갈 때 일단 압력 수두의 기본식은 토질력학에서는 감마 W분의 간극수압 U 요거라고 그랬고 수리학이나 상하수도의 압력수도의 기본식은 W분의 정수압 강도 스몰 P라고 그랬는데 우리 토질력하니까 압력수도의 기본식 요거다. 그럼 이 식을 간극수압 U에 관해서 방정식 정리해주면 감마 W 곱하기 그 해당 지점의 압력수두를 곱해주면 그 지점의 간극수압이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 C점의 압력수두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 전수두는 위치수두 플러스 압력수두고 속도수두는 0으로 간주하니까 더할 필요 없고 요 관계란 말이야. 그럼 우리 C점의 압력수두를 구하기 위해서는 C점의 전수두와 위치수두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 조건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하고 상하리 수위차 6m로 하고 등수두 선간 수두 손실 델타 H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델타 H는 아까 상하리 수위차 H를 한 유로당 등수면수 ND로 나눠서 일단 구해줘. 그럼 6m를 6으로 나눠주면 1m씩 손실수도 발생된다. 그럼 6, 5, 4, 3, 2 C점의 전수는 2m 이렇게 해서 먼저 C점의 전수도 2m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쓰면 돼요. 그 다음 지금 2m는 C점의 전수가 2m는 어디를 기준면으로 해서 구한 값이야? 그렇지.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해서 구한 값이야. 그럼 이게 기준면 변하면 안 되지. 그러면 C점은 기준면보다 아래로 5m 있는 점이니까 C점의 위치수두의 부호는 마이너스 5m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5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C점의 압력수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7m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요. 그럼 요 식에다가 C점의 압력수두 7m 대입하고 물의 단위 중량 1톤 퍼 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미터 하나 약분되면서 C점의 간극수압은 7톤 퍼 제곱미터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요. 물론 SI 단위로 물의 단위 중량이 주어지면 뭐 9.81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압력수도 구한 거 7m에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주어진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유선망에서 개념들, 수두에 대한 개념과 투숙 내 임의한 점의 간극수압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유선수, 유로수, 등수두 선수, 등수두 면수 구하는 기본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방금 전에 개념 정리할 때 그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널말뚝 오른쪽 하류축 지표면 위에 지하수위가 1m가 더 있는 게 그게 차이가 있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냐? A점의 투수층 내에 임의한 점은 A점의 간극수압 U를 구하래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했었잖아. 압력수두의 기본식 요거는 감마 W분의 U인데 요거를 간극수압 U에 관해서 방정식 정리해주면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그 해당 지점 A점의 압력수두를 구해서 곱해주면 간극수압이 구해진다고 이미 앞서 예제에서 했었습니다. 그지? 그리고 전수두는 위치수두 플러스 압력수두의 합이니까 요거 구하려면은 A점의 전수두, 위치수두를 먼저 구해야
있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디를 기준면으로 한다라는 게 안 주어졌어. 그죠? 여기는 원래 그림에서 이 지표면 표시가 여기 빠졌네요. 그죠? 여기 빠졌어. 그리고 이 바닥면은 안반층, 불투수층 또는 안반층이라고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수층. 그죠?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어도 유선막 나오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접근하면 돼요. 자, 그럼 어디를 기준면을 한다는 게 안 좋아지면 여러분 지표면을 기준면을 할까요? 반드시 지표면을 기준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표면 기준면을 잡고 왼쪽 오른쪽 상하리 수위차 딱 보니까 요 차이야. 요게 상하리 수위차 H란 말이야. 얼마? 요게 5m고 요게 1m니까 4m라는 거 딱 먼저. 그죠? 됐고. 그럼 등 수두 성간 수두 손실은 델타 H 요거 먼저 구하는데 자, 요 아래다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등수두 성간 수두 손실 델타 H는 상하리 수위차 H를 한 유로당 등수면수 ND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배웠어. 그럼 상하리 수위차 4m를 한 유로당 등수면수 가운데로 세볼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뭐 약분해도 되고 그냥 요대로 이제 한 유로당 등수면수 ND를 6분의 4m 이렇게 씁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류측 지표면 A점을 지나는 요 유선에 대해서 상류측 지표면 요점의 전수도와 요점의 하류측 지표면 요점의 전수를 한번 구해놓고 시작해봐.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요점과 요점은 기준면상에 있기 때문에 위치수는 모두 0m로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요점의 압력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피해조미터 이렇게 꽂는다. 그러면 지하 수면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압력수도는 5m야. 그럼 위치수도 0에다가 압력수도 5m 더해주면 전수도는 5m가 되고 그럼 요 상류측 지표면 요점의 전수도는 5m라고 구해졌습니다. 지표면을 기준면에 했을 때 지금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하류측 지표면 요점의 압력수를 구하기 위해서 피해조미터 이렇게 꽂으면은 지하 수면까지 물기둥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요점의 압력수도는 1m가 되겠죠. 그럼 위치수도 0m에다가 압력수도 1m 더해주면 하류측 지표면상의 요점은 전수도가 1m 이렇게 구해졌다. 그래서 요점과 요점 상하류의 수두차는 4m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점에서 상류측 지표면상에 출발을 해가지고 A점의 전수도 구해도 되고 하류측에서 상류측으로 가면서 A점의 전수도 구해도 됩니다. 동일한 방법. 그죠? 두 개 다 해볼게요. 그럼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상류측 지표면상의 한 점인 요점의 전수도 5m야. 5m를 가지고 한 단계 갈 때마다 6분의 4m만큼 수도 손실이 발생되죠. 그럼 여러분들 A점의 전수도는 5m 상류측에서 출발해보자. 5m에서 6분의 4만큼 한 단계 갈 때 잃어버리니까 빼기를 해야 돼. 자, 6분의 4가 몇 번 발생됐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발생됐으니까 6분의 4 곱하기 5만큼을 빼줘야 A점의 전수도가 구해진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67m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면 요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류측에서부터 출발해보자. 하류측에서 상류로 갈 때는 요 한 단계 갈 때마다 수도 손실 6분의 4m만큼 수도를 얻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하류측 지표면의 상의 한 점인 요점의 전수도는 1m야. 그럼 1m에서 A점까지는 한 단계 가니까 6분의 4m 한 번을 얻는 거니까 이게 더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 계산해도 역시 1.67m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류측에서 출발하건 하류측에서 A점을 향해 출발하건 전수도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A점의 전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A점의 일단 전수도는 1.67m 이렇게 구했어. 그 다음에 A점의 위치수만 구해주면 A점의 압력수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점은 기준면 아래로 몇 미터인 점이야? 그렇지, 6m인 점이니까 마이너스 6m가 A점의 위치수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6m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A점의 압력수도 몇 미터? 7.67m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압력수 자리에 7.67m 대입을 해주고요. 물의 단위 중량은 SI 단위인 9.81kN/세제곱미터 주어졌으니까 요 9.81kN/세제곱미터를 곱해 줘서 계산을 해주면 A점의 간국 수압은 얼마가 나오느냐? 75.24kN/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예제의 정답은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꿀팁 강의에서는 유선망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리해 보았고요.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은 여러분이 직접 연습장에 써가면서 또 그려가면서 반드시 풀어봐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